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음에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는 테슬라를 한 주간 약 8천억 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기술주의 대표로 꼽히는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이 중국판 M7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중국이 미국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 5대 도시의 아파트 거래가 30% 정도 급등하는 등 중국의 부동산 침체 끝이 보인다고 세계적 투자은행 UBS가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가 개별 주식 선물 옵션과 지수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를 맞는 4만여의 날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완화 조짐에 힘입어 소폭 반등 상승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립 2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계자의 명쾌한 해답 내려주실 김보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코스피가 좋아요. 2600 네네. 중반기에서 마감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코스닥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2% 가깝게 1% 가깝게 떨어져서 지금 네네.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손실 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응원 메시지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할게요. 일단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단타대장 김보람입니다. 제가 서울경제에서 정말로 주식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집중하시면 이렇게 코스닥이 약간 무너질 때 또는 계좌가 소외되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멘탈을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포트를 짜야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역배열의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서 현금에 대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제가 방송 중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고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이 뭔지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에 제가 막 수익 냈다 이런 얘기하면 들려오시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공략을 하다 보면 이런 시장에서 제가 선택한 종목들이 고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3월 13일 날 말씀드렸던 대화제약 같은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히든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틀 만에 20%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종목을 얘기할 때 어떤 기법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종목 선정입니다.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승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도주, 대장주, 그리고 떨어져도 반등 나올 주식들에 대한 재료를 이해하시면 하락장 속에서도 또는 내가 종목이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반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3월 6일 날은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3월 달 들어와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죠? 근데 삼성공조는 이틀 만에 2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얘기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삼성공조는 유리기판 액침냉각 관련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도체가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상승할 때의 재료를 중요하게 얘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눌릴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월 22일 날 오리엔트 전공 얘기 드렸거든요. 지금은 정치 때마저 다시 리스크가 높아졌죠. 근데 2월 22일 날 오리엔트 전공을 얘기를 드리고 하루 만에 2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72%대까지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리고 쭉 끌고 가서 72% 이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재료가 좋은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리엔트를 가지고 4-5번을 중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원하는 성취를 냈다는 겁니다. 보세요. 히든 종목으로 이스타코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타코 4거래일 만에 2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저도 정치 테마주를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정치 테마주를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현재 국내 정세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죠. 근데 그 리스크가 해소되는 순간부터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광풍이 불 겁니다. 그리고 그 광풍에 올라타시면 혹시라도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단기간에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섹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곧 리스크가 해소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들을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실제로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보셨던 종목들을 다 무료 시그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한미반도체도 실제로 얘기를 드렸고 한미반도체의 1차 공략가, 2차 공략가, 비중, 손절값 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공략해보고 싶다. 이런 인사이트를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서 실제 이런 급등주들을 한번 체험해보자. 그리고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도 또 좋은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여기서 약간 쉬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그늘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히든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딱 한 종목만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또는 12월 달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포먼스의 특징이 있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들이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서 얘기를 하고 한 하루에서 5일 사이에 제가 말했던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들을 뽑아내는 데는 특정한 기준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고 상승률은 대부분 2자릿수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패턴 매매를 좋아합니다. 어떤 특정한 패턴, 특정한 차트의 형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통계화해가지고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에서 집중하셔서 그 패턴의 기초를 배우시고 지금 같은 장에서 또 반등 나올 종목들이 뭔지도 알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3월 13일 날 대화제약을 공략했고 대화제약을 히든으로 얘기를 드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에 20%대의 급등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히든 종목들은 특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이 패턴의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날 히든 종목으로 대화제약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기 3월 14일 날 실제로 대화제약이 검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검색기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이해하셨더라면 같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검색기, 이 3월 13일 날 대화제약을 추출했던 이 검색기를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화제약을 실제로 이 자리에서 검출해서 종가 베팅만으로도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함으로써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이틀 만에 20%대가 급등하는 종목들의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이 고점을 다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패턴, 제가 왜 어떤 특징, 포착 이런 얘기를 많이 쓸까요?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랭킹 3위를 했던 걸 제가 방송에서 한번 공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세가 특정한 패턴 속에서 어떤 확률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특징점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단기 매매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 제 매매의 특징들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만 해도 단기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갑자기 6개월, 한 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3년 동안 똑같은 매매, 똑같은 패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통계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략을 어떻게 하세요? 주식을 어떻게 공략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제가 딱 물어보면 좋아 보이는 거 사요. 누가 좋다고 하는 거 사요.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보람 전문가를 봤으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떤 특정한 기준점이 있어서 이 기준점을 기반으로 공략을 해야겠구나. 또는 누가 이 종목을 사라고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저걸 왜 사라고 했지? 이런 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렵죠.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정말로 기회가 무궁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한 17년? 18년 됐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시작할 때 완전 흙수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 얘기 잠깐만 드려볼게요. 거의 17년 전에 제가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직업 군인이어가지고 연봉이 한 1,8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돈을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모아서 제가 이걸 주식에다 다 올인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깡통 쳤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2008년이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의 한가운데서 주식에 대한 기준점이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날렸다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평범해 보이죠? 공감되시나요?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수업료를 낸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퇴출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떤 특징을 찾았고 어떤 마인드를 다졌고 이제는 단기 매매로 자산을 형성했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뭘? 제가 바닥에서 깡통을 차고 올라올 때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그 지옥에서 저를 구해준 게 특정한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주식이 재밌더라고요. 이 주식은 이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간절함을 깨우치게 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이걸 무료로 다 찍었다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니까 어때요? 말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한테 이해가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1시간 동안 찍은 저를 바닥에서 구출해준 이 원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이 영상을 다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실제 원리를 이해하시고 아까 대화제약을 검출했던 그 검색기 있죠. 이 검색기를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설치할 수 있게 강의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기가 만능이 아니고 검색기 속에서 실제로 뭘 할 수가 있다? 옥석 가리기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깡통 차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원리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원하신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다 느껴봤기 때문에 저도 무슨 생각 하시는지 압니다. 주식이 잘 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주식이 안 될 때는 가족한테 갑자기 미안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엔 멘탈 관리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이 인내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프 마라톤 같은 걸 많이 뛰었어요. 하프 마라톤을 뛰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만하고 싶다. 러너 하이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다 보면 무조건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의 기점마다 골인을 보면 절대로 끝까지 뛰지 못합니다. 아, 내가 여기만 끝내야지. 내가 지금부터 5분만 더 뛰어야지. 내가 지금부터 10분만 더 뛰어야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발씩 내다듬으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결승점은 통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되게 잘 될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락장 오면 정말로 주식이 하기 싫고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승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내놓은 수업료가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면서 포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결승점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5분, 10분 더 뛰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기준점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 기준점은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 중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프닝 멘트처럼 진짜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 테마주 우리 전문가님 공략하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으로 7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동안 전문가님께서 4번에서 한 5번 정도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주셨다라는 얘기도 함께 들어봤어요. 자, 말 그대로 정치 테마주의 귀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때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의 광풍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도 함께 코멘트로 덧붙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겠죠. 참고로 우리 전문가님 방송 히든 종목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20%대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한 개도 방송 말미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광풍이 올 테마주 쪽에서도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검색해가 사실 되게 종류도 많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아까 사용하는 것들이랑은 좀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새 진짜 방송에서 검색기 많이 하죠. 제가 서울경제에서 약 한 1년 반 전에 거의 처음으로 방송에서 검색기를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약간 플로우를 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조가 누굽니까? 서울경제에서 제가 검색기에 대한 원리를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원조 경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색기 속에는 여러분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해요.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정이 발생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포착되게 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검색기 속에 5일선을 깨는 첫 자리들을 포착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호재를 가지고 상승한 종목이 5일선을 깨는 첫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많이 올라간 주식이 아니고 이제 막 호재를 가지고 상승한 주식의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로봇주에 물려 계시나요? 로봇주에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죠? 죄송한 얘기인데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하이젠 RNM을 말씀드렸던 위치가 어디냐?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시점인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는 사실은 10,000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상승했을 때 최고점은 얼마다? 50,000원입니다. 자, 주가가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당연히 이 아래 구간을 공략하는 게 안전할까요? 윗 구간을 공략하는 게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실 때 재료를 가지고 상승한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첫 번째 5일선을 깨는 이 자리를 공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시면 정말로 항상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의 고점대에서 또는 호재가 없는 주식의 고점대에서 공략하시다가 물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고 지금처럼 주가가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좌가 계속 밀리실 거라는 거예요. 예시로 포스코 DX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다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포스코 DX가 얼마 전에 2차 전지 관련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상승하고 나서 뭐라고요?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이 구간이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간 이후에 다음날 5%대 상승이 나왔어요. 이 구간 알겠어. 근데 나 이런 거 종목 잘 못 찾겠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을 검색기에서 검출되도록 만든 게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2월 25일 날 실제로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검출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원리를 이해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5일선을 깨는 이 첫 자리를 공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으시죠? 아, 요즘 시장 안 좋으니까 5일선 깨는 것이 더 밀리던데요. 아, 그럼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반등 나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11월, 12월, 1월, 2월 어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수익 나는 걸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달 또는 좀 시장에서 밀리는 달들은 그때 맞는 대응법을 찾으셔야지 시장과 무결하게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한번 볼까요? 우리로 이틀 동안에 11%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11%대의 상승이 나온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 그리고 다음날 반등. 이걸 검색기로 검출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5일선을 깨는 첫 자리의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얘기합니다. 검색기 주세요. 검색기 주세요. 검색기 주세요. 검색기 드려도 내용을 안 봐요. 검색기는 여러분 만능 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황금 열쇠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월 22일 LS 넥터스입니다. 주가 상승했죠. 5일선 깨는 첫 자리 만들어줬죠. 근데 이 재료가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래일 만에 14%대의 슈팅이 나온다는 겁니다. YC캠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5일선 깨고 이틀 만에 19%. 제가 방송 초입에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주식은 패턴이다. 특정한 통계다. 상승할 때의 재료 그리고 5일선을 깨고 나서 몇 프로의 확률로 반등할지에 대한 수십만 장의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 원리가 다 숨어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초보자들이 공략을 하셔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검색기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원은 히든 종목으로 좀 과거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 가져왔느냐. 시간 외에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한가 막 이런 거에 되게 자극적인 용어에 꽂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 상한가가 갈 수 있는 자리에 꽂히셔야 돼요. 이 상한가가 갈 수 있는 원리에 꽂히셔야 돼요. 상승하고 나서 많이 상승하지 않았죠. 근데 5일선을 깨는 첫날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슈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렸으면 제가 드리는 검색기가 퀄리티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네요. 넥스틸 이 5일선을 깨고 3, 4일 만에 16%, 15%대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리기 바로 전날에 검색기를 통해서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검출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필요하고 지금 그 부분들을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몰라요? 검색기 속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주는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계속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깨우치시고 실제로 제2의 대아제약, 제2의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이제부터 시장이 풀릴 때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의 오버슈팅을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밥도 원조가 최고인 것처럼 검색기도 똑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검색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셔서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검색기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함께 보내주시는 것이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종목만 툭 알려주는 검색기보다 확실히 믿음직스럽겠죠. 내가 이 원리까지 모두 다 배워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다라는 특장점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종목만을 알려주는 이 검색기, 그리고 영상 받아볼 수 있는 방법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을 장전, 장중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죠.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 요거 언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너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실제로 종목도 공략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 아니면 멘탈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는 난가병이 있는 거 아세요? 다음 대통령 난가? 뭐 이런 병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무슨 병이 있는 줄 아세요? 전업 투자자 병이 있어요. 내가 오늘 20만 원 벌었어. 30만 원 벌었어. 아, 전업 투자자 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장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회사가 최고야. 역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 중에서 많이 못 드리는 멘탈적인 솔직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깡통 쳤는데 그때 무슨 생각했어? 그때 어떻게 올라왔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옆집 친구 아니면 옆집 동생처럼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종목들을 같이 공략을 해보면서 원칙이 주는 종목들, 원칙이 주는 기준들이 얼마나 강력한 퍼포먼스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월장 어려워요. 근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되는 종목들은 있고 결국에는 시장은 조금 풀리게 되면 테마주들, 대장주들, 시장의 주도주들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또 노리시고 그때도 트레이딩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라이브 때 공략했던 종목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름 테라퓨틱이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기를 통해서도 거래를 하지만 또 다른 약간의 양날의 검처럼 강력한 무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저는 특정한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 빨간색 선, 검은색 선은 주가가 상승하면 저한테는 자동으로 보이는 어떤 매매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름 테라퓨틱 주가가 빨간색 선을 찍고 당일에 20%짜리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실제로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선들을 통해서 어느 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당일 최저점을 찍고 20%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삼양의 시캠입니다. 삼양의 시캠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날 약간의 조정을 보였는데 그 조정을 보인 구간이 어디였다? 첫 번째 빨간색 1층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1층 구간 찍고 당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최저점을 찍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무료 시그널들을 실제로 이렇게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비중까지 다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 드렸던 사인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내 패턴에 들어왔을 때 인스 웨이브 같은 시스템이 조정이 발생하는 이 첫 번째 구간을 제대로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저점 찍고 12%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패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주도주, 대장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대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시그널로 남겨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약간 전략을 가지고 공략할 수가 있다. 준비된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 테마주 진짜 잘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정치 테마주로 손절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5년에 한 번씩 시장에 광풍이 불 때는 정치 테마주를 빼고는 시장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거의 인생에서 한 30% 정도의 퀀텀 점프를 시켜준 게 정치 테마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오리엔트 전공의 첫 번째 투매를 제가 공략을 했고요. 실제로 당일에 40%대의 금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시그널로 남겨드림으로써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대선 또는 조기 대선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진다. 혹시라도 한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제일 강한 주도주의 첫 번째 저점을 잡고 조금은 더 수익을 길게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장주가 나왔다? 비중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세계 INC 기억나세요?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이거 왜 올랐는지도 기억 안 나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신세계가 트럼프 관련 막 여러 가지 초청도 되고 여러 가지 장밋빛 이슈와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불과 한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왜 올랐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분명히 이렇게 빨간색 선 1층을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종목들 다 어때요? 빨간색, 검은색 1층, 2층 라인에서 다 반등 나왔죠. 이게 주도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도주의 종목만 바뀔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들은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신호로 남겨드렸고 실제로 당일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곧 시장이 주도주가 발생하겠죠. 또는 테마주 광풍이 불겠죠. 그때 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그널들을 통해서 같이 최저점을 공략을 해보자. 주도주의 첫 번째 눌림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고민도 좀 들어드리고 시장 분석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때 종목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때 주셨던 종목의 상승세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 안에서 정치 테마도 당연히 있었죠. 5년에 한 번 오는 정치적 이슈가 만약에 온다면 그야말로 나의 퀀텀 점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필살기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정치적 리스크가 좀 곧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의 테크 비법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전매 특허 중에 하나가 또 브레이크 매매 기법인데 브레이크 왜 이런 이야기가 붙었을까요? 왜 다들? 기본적으로 제가 브레이크 매매 기법이라고 이름 지은 그런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좌가 폭주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상방으로 폭주가 아니고 하방으로 계속 폭주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안 잡혀 계속 내려가. 근데 제가 이 매매 기법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걸 브레이크를 잡았거든요. 제 인생이 떨어질 데 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매 기법을 제 인생의 브레이크 매매 기법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계좌가
아직 하방으로 가고 계십니까? 또는 주식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의 멘탈이 처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멘탈도 잡으시고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매매 기법은 종가 베팅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검색기에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제가 검색기라고 얘기했나요? 저 검색기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느냐예요. 그래서 제일 뭐라고 얘기를 한다? 종목 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가 주식에서 약 80%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봉상의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이 20%가 나온 종목들만을 거래를 하세요. 그런 종목들만이 떨어지고 눌림이 발생할 때 거래를 하세요. 그리고 바닥에서 100%가 넘게 상승한 종목들은 절대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왜냐? 이렇게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1층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릎 하나 까지죠. 근데 10층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즉사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구간에서 거래를 하다가 실제로 손절이 안 된다 또는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참사를 맞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거나 또는 최소 500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래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러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속초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오징어 튀김집 있을 때 어디 갑니까? 사람들 줄 엄청 많이 서 있는 데 가죠.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맛있나? 맛있나? 그러면서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는 어때요? 안 가게 돼요. 거기 되게 맛있을 수 있어도 안 가게 된다고요. 주식도 똑같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져 있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안 가게 돼요. 거래 대금들이 많이 터져 있는 종목들은 그 종목이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맛집의 종목들에서 거래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제대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구간에서 검색기에서 검출될 때 종가 베팅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예시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VT가 주가가 상승했어요. 상승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딱 세 개만 봅시다. 첫 번째, 장대 양봉이 20% 이상인가? 이 장대 양봉이 20%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 이슈, 재료, 영업이익 같은 걸 가지고 올라갔는데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인가? 거래 대금 이 종목은 1,000억 이상이 충분히 터진 종목입니다. 또 하나 뭐 보라 그랬어요? 바닥 대비해서 100%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27,0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설사 잘못 잡더라도 재료가 남아있으면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5일선을 깨는 첫날에 검색기에서 검출이 됐고 다음 날 22%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종목, 이 VT가 검색되는, 검출되는, 포착되는 검색기를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시면 무료로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송 시간이 딱 10분 남았습니다. 이 10분이 지나게 되면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무료 동영상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 VT 같은 종목들을 검출해내는 검색기를 설치해 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동기어예요. 보세요. 상승할 때 뭐가 있었다?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했다. 재건 관련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날을 기준으로 이틀 만에 22% 이상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얘기 드렸던 기준 한 번만 더 적용해 볼게요. 상승, 상한가, 거래대금 충족,
바닥 대비 많이 안 올랐고 첫 번째 5일선 깨는 이 구간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됐죠. 여기도 공략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된다? 바닥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지금 1층에서 놀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4층에서 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검색기에 검출된 종목들 실제로 한번 볼까요? 2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실제로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다면 아이언 플러스, 우리로, 이수페타시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검출이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음 날 실제로 이수페타시스 이틀 동안에 11%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이언 플러스 이틀 동안에 31%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종목의 원리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자리잖아요. 맞나요? 아이언 플러스 상승하고 나서 5일선 깨는 첫 구간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상승의 모멘텀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2월 달만 보면 되는 날만 가지고 왔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각 월별로 하루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월 13일 날 검출된 종목들 볼까요? 주가가 여러 종목들이 검출이 됐는데 실제로 검출된 종목들 중에서 센즈랩 잘 보세요. 바닥에서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 20% 발생됐습니까? 거래대금 500억 이상 충족됐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 5일선을 깨는 첫날에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3일 동안에 30%대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검색기에서 검출돼서 오른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IMT 상승했죠. 3일 동안에 25%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 거래대금이 충족된 자리, 상승폭이 만들어진 자리, 많이 상승하지 않은 자리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런 특정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방송 보시면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알 거는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맞죠? 근데 1시간 동안 어떻게 제가 13년, 14년 한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진짜로 한번 이해를 해보셔라. 지금도 아마 함께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남기고 있을 거예요. 검색기 주세요. 검색기 주세요. 검색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뀌길 원하신다면 이 속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딱 하루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날 실제로 검출된 종목들을 보면 그린리소스, 전진건설로봇, YC 이런 종목들이 검출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음 날부터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예요. 그린리소스 3일 동안에 22% 상승했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이틀 동안에 12% 상승했어요. 근데 보세요. 전진건설로봇 여기서부터 얼마 상승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보세요. 제가 검색기 검출됐는데 7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드린다니까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70%짜리 수익을 내려면 여러분들 계좌에는 마이너스 30%짜리 종목들이 그득그득 할 겁니다. 이 중간의 마디값 그리고 이 중간의 패턴에서 내가 잘 아는 자리, 내가 잘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공략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밥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막 배 터져라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먹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꾸준한 패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과식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주가를 거래하다가 또는 시장에서 분명히 체할 날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인 기술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한 이해들을 뭘로 찍었다? 지금 1시간 방송했는데도 조금은 이해 가시죠? 그 내용들보다 더 농도가 높게 노하우들을 제대로 담았습니다. 그 영상들을 정확히 이해하신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능주의가 아니고 이게 황금 열쇠가 아니고 이 원리 속에서 검출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를 진짜로 하실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월 말부터 3월까지 주시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제대로 된 기준점은 이제는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꼭 저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변화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도 전문가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님 장구가 한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고 하는데 그때 장구를 지켜줬던 비법이 바로 브레이크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코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2% 가깝게 1% 가깝게 떨어져서 지금 계좌가 파랗게 질려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검색기와 브레이크 매매 기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이 주문처럼 외운 것이 재료를 갖고 상승한 종목이 5일 선은 깨는 첫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자 이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차트 하나하나 다 열어서 어떤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2,500여 개의 상승 종목을 아마 매일매일 한다라고 쳤을 때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도 오후 3시 30분 훨씬 더 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검출해서 간단하게 알려주는 검색기를 받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법 살펴봤으니까 이제 히든 종목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포스뱅크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포스뱅크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종목 좋습니다, 공략하세요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리와 기준점들이 그대로 묻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하시면서 종목의 점수도 같이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포스뱅크가 어떤 회사냐? 요새 시장이 진짜 안 좋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재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무인포스, 국내 1위 기업, 그리고 실적에 대한 호조가 예상이 된다. 또는 유럽 관련된 이슈가 잘 진행되고 있다. 사업만 잘 괜찮은 회사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정말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이 종목은 그래도 적자는 아니고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니까 그것 자체가 조금은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살짝 가려졌는데 주가가 여기 장대 양봉이 하나 떴습니다. 제가 장대 양봉이 뜬 주식을 종목을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소 거래 대금이 얼마다? 최소 거래 대금이 원래는 500억입니다. 근데 가뭄에 콩 난다고 진짜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너무나 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거래 대금 500억에서 살짝 못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A 점수에서 이 종목은 B-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호재를 가지고 상승한 종목이 5일선을 깬 첫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눌리더라도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안전한 구간에 있고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공략가는 시초가입니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1차 목표가는 7,400원 정도, 2차 목표가는 8,200원 정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식이 수익 날 때 챙겨야지 여러분 겁니다. 근데 히든 종목들 보시고 올라가고 오리엔트 종목 올라갈 때 박수치다가 공략하신 이후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다? 사이버머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폭주하는 계좌에 브레이크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김보람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서 그 기준점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 종목은 바로 포스뱅크였습니다. 공략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시장 대응 조금 더 촘촘하게 하셔야겠죠. 오늘의 이 종목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잘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